반짝 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니라 계속해서 갈만한 테마 찾아보는 시간이죠. 갈 테마 가라 시간입니다. FR 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바로 갈만한 테마, 가고 있는 테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쪽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중국 판호 발급 신작 기대감 반도체가 아니고 게임주네요. 게임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의 봄바람 불 수 있을까라고 제시했는데요. 관련한 종목들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메이드는 사실 오늘 위메이드 그룹주가 일제히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10%대 급등세, 위메이드 맥스가 8%대 오름세. 윗꼬리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서 강한 시세를 내주고 있고요. 미투젠, 베노홀딩스, 위메이드 플레이까지 이름 올리고 있는데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오고 있겠죠. 관련한 종목들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게임이 그나마 갈 때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항상 눌려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도 어느 정도는 상방이 정해진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훈풍도 불어오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다 보니까 게임주들이 최근에 조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안에서 사실 선별적으로 보기는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외자 판호를 받은 국내 게임사가 최근에 이제 5군데가 추가가 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 기존에 출시된 게임들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새로 판호를 받더라도 아마 원래 유저들은 게임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번에 판호 발급받아서 중국 내 서버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서버 통해서 이미 게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판호 하나 발급받았다라고 해서 이 매출이 갑자기 급상승을 하고 이거는 사실은 조금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럼 그 외적으로 게임주에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아직까지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빼놓을 수는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조금 낫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판호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끌어당기기는 할 건데 이미 판호가 발급된 회사들보다는 아직 발급이 안 된 회사들 있죠. 네오이주도 있고요, 컴투스도 있고요, 크래프톤, 펄어비스, 위메이드 이런 데는 아직 판호 자체가 아직은 기대감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남아 있는 게임주들 중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건 신작의 기대감이 조금 단단한 그런 것들 위주로 선별해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곳 중에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 선별적으로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네오위즈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게임주들이 항상 주가가 조금 많이 눌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매출이 많이 줄었다라고 이제 판단은 사실은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요. 게임 매출은 조금 줄기는 했으나 광고 매출이 굉장히 급증을 했어요. 거의 6,000% 정도 급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기준 게임 매출 한 3.5% 정도 빠졌고 그다음에 임대 조금 올랐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광고 매출이 오르다 보니까 작년 매출은 그 전해 매출보다 한 12%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걱정은 사실은 안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9년 이후부터 사실은 7개 게임 개발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모바일 광고 전문 회사인 TNK 팩토리를 인수를 했는데 이쪽 광고를 통해서 사실은 게임을 새로 개발해서 온라인으로 조금 홍보 자체가 잘 준비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저는 광고 이쪽에 대한 매출 성장성이 굉장히 두드러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피해거시시 가장 메인이긴 하지만 그 외적으로도 지금 총 9개 정도 신작 게임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뭐가 덜지는 모른다라는 거. 근데 이제 피해거짓이 초반에 예상치가 나올 때 한 200만 장 정도 팔리지 않을까라는 수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그 중개업자들 통해서 게임 거래하는 중개업자들 통해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계약이 완료가 됐더라고요. 그렇게 이걸 만약에 환산을 하면요. 거의 500만 장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해 거짓이 만약에 딱 나오고 나서 이게 딱 풀리는 게 어느 정도 보인다라고 하면 저는 제일 빨리 주가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살짝 눌렸거든요. 네, 이 시기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매출도 올랐다고 하는데 가격대 지금 살짝 눌렸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진입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정고점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해 거짓이 실질적으로 200만 장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배 이상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는 이제 정고점을 넘어서 한 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손절 라인은 한 3만 8천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네오위즈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55,000원, 손절 라인은 38,0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갈만한 테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나왔습니다. 반도체 바닥 찍었나? 관련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라고 제시했습니다. 네. 하나 마이크론 7%대 오름세,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관련한 종목들 이름 올리고 있는데 사실 미증시에서는 반도체 지수가 좀 부진한 모습 나타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기관이 IT 투톱 담아가고 있고요. 네. 반도체 쪽이라고 하면 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K-칩스법까지 관련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검해 주시죠. 네, K-칩스법이 사실은 이번 주입니다. 30일 날 본회의에 이제 상정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당이고 야당이고 사실 반대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세제 혜택이 이제 눈앞에 보이기 시작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기존의 대기업들이 투자세액 공제를 받으면 한 8% 정도밖에 못 받았는데 15% 정도까지 받습니다. 거의 한 90% 증가한 수치고요. 중소기업도 16%에서 25% 늘어나다 보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굉장히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치가 나오다 보니 뭐 장비, 뭐 부품, 소재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황 자체가 사실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래도 근데 업황이 사실은 한 연말쯤 돼야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업황에 대한 전망이 조금씩 땡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메모리 반도체 쪽은 그래도 한 2, 3분기 정도면 저점을 어느 정도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더 이제 우세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밀어주고 업황도 살아난다라고 하면 지금 많이 눌렸을 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시점이 딱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뭐 메모리 쪽 안 좋다, 수요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도 데이터 센터 쪽은 계속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아마존, 메타, 구글, 뭐 MS, 애플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데이터 센터 탑 7을 보니까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 게 사실은 작년이랑 거의 유사하게 올해도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업황도 괜찮고 매출도 괜찮고 정부에서 세액 공제도 밀어준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꾸준히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황, 매출, 정부 모멘텀까지 3박자가 고루 갖추고 있는 쪽입니다. 이 중에서 그리고 오늘 사실 대표님께서 파크 네. 시스템즈를 들고 왔는데 오늘 신고가 경신이 나왔어요. 더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사실은 투자를 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업황이라는 게 항상 살아날 거야라는 거 있는데 이게 또 미뤄질지 땡겨질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살짝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모멘텀도 얻을 수 있고 업황 부진에 대한 시기의 불확실성도 벗어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파크 시스템즈의 매출의 기본을 차지하는 건 사실은 원자 현미경입니다. 근데 이거는 글로벌 1위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용이랑 산업용에서 쓰는 거니까 사실은 반도체 업황이랑 별로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뭐 TSMC 쪽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EUV 공정은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여기서 사실은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를 개발해달라고 TSMC가 요청을 했어요. 개발이 완료가 됐고 이걸 또 다른 업체에 이미 장비를 납품을 했거든요. TSMC 입장에서는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안 사갈까요? 네, 그럴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TSMC 쪽에서 이 마스크, EUV 마스크 리페어 장비 쪽에 대한 매출이 올해부터 굉장히 급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뭐 기존 원래 업황이랑 상관없고 업황 좋을 때 또 따라가는 것들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매출이 한 29% 정도, 영업이익이 한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수주 잔고도 거의 작년 대비하면 거의 한 100% 정도는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하기는 했지만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TSMC에서 장비 개발을 요청했는데 그거 마다할 필요가 없다고 하죠.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저는 한 16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손절 라인은 12만 5천 원 정도로 조금 그래도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파크 시스템즈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6만 원, 손절 라인은 12만 5천 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과 인사 나눠봤는데 사실 오늘이 대표님과 갈테마 가라 시간에서는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지만 다른 코너에서 또 함께해 주실 거죠? 아, 갑자기 인사도 해야 됩니까? 네, 뭐 시간대는 바뀌었는데 네, 똑같은 요일에 또 나오니까 거기서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더 큰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